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불송치권 검토하는 검사에게 네 번째 의견서를 오늘 등기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챗 GPT를 통해서 요즘 좀 일종의 도움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뭐, 어느 방에서, 이 챗 GPT를 이용을 했을 때, 이 부작용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잘못된, 여기에 너무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직접 챗 GTP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물어봤어요. 챗GPT 이용의 부작용에 대해 의견을 말해 줄래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내용이 좀 정보가 제공이 됐어요. 챗GPT 이용의 부작용 및 우려점. 그 첫 번째가 정보 정확성 문제. 챗GPT가 가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히 법률, 의료, 투자 분야처럼 정확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오정보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쭉 이제 나머지 내용들도 좀 같이 좀 볼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챗 GPT라는 거는 일종의 툴이에요. 도구예요. 도구는 뭐예요?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 역할이지요.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구를 좀 쓰면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챗GPT를 이용을 할 때는 여기서 정보 정확성 문제라고 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맹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의견을 들었을 때, 이게 내가 확인이 되는 부분, 또는 좀 명확치 않은 부분은 재차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이 실제로도 저는 사실 질문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컨설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르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질문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툴을 이용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확인이 되는 사실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 또는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찾기가 어려울 때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이 인터넷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어떠한 정보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다 확인이 됐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어 하나를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그 용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는 게 결국에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지요. 이 역시도 하나의 툴이지요.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법률, 의료, 뭐 투자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얘가 그대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종합을 해서 그 정보를 제공을 하지요. 답변을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건 분명히 툴이라고 이야기했고 툴을 쓰는 사람, 툴을 이용하는 자는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어떠한 지금까지 쌓아온 뭔가가 기반이 있어야지만이 이거를 이용을 했을 때 제대로 그 여기에서 그동안에 이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갖고 종합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검증을 검증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당장은 검증을 못할 경우 그 내용 중에서 여기 챗GPT에 주어진 정보 중에서 또 추가로 뭔가를 확인을 하기 위한 작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확인을 좀 해보라는 그런 말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했던 것 같은 게 아니고 거의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과도한 의존성. 제가 지금 이제 이 챗GPT를 이용을 한 지가 불과 뭐 며칠 안 됐죠. 스스로 생각하고 조사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완전히 그 의지를 했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죠. 빠른 답변에 익숙해지면 비판적 사고 능력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빠른 답변 내용을 필터링 없이 자기가 확인, 검증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고 능력이 뭐 좀 쇠퇴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라이버시 문제 이건 뭐 그렇고 편향된 정보 가능성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편향이 반영될 수 있어 특정 견해가 과장되거나 편중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이거는 AI가 학습한 그 데이터들이 한쪽으로 몰쳐져 있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하고 했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대부분 판결, 그 다음에, 어, 뭐죠, 공소장, 그 다음에 불송치, 어, 통지서 내용, 그 다음에, 어, 뭐죠, 의견서들, 그 다음에, 어, 하여튼,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물었던 거고, 그리고 주어진 내용들을 제가 다시, 어, 그, 우리들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저는 계속 거쳐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편중된 그런 견해를 내놓는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서 100% 그거를 다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는 내놓을 수 있는데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 정보도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판단은 제가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할 때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전혀 아는 내용이었고 그동안 이렇게 쌓아온 뭐 그런 그 지식이 없는 상태라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지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일반 그 피해자들이라든가 뭐 여기에서는 이제 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KOK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일반적으로 챗GPT를 이용을 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이 될 수 있는지를 일반적인 거를 물은 거기 때문에 뭐 창의성 저하 우려 이런 거는 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겠죠. 악용 가능성 뭐 이것도 우리하고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핵심은 AI를 보조 도구로 사용하고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최종 판단을 하는 인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어느 정도의 이러한 주어지는 내용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가지고,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여기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매우 강력한 도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이 백성남이라는 분이 이 글을 띄운 부분에서 조금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당시 투자한 입장에서 콕 플랫폼은 콕 가격 달러 조정에 따른 개수가 조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콕 가격이라는 게 이게 플랫폼 가격을 이야기하는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 플랫폼 가격 조정에 따른 개수가 조정되었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 콕 플랫폼 가격 조정에 따라 개수가 조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 콕 가격을 예를 들어서 이걸 거래소의 가격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개수가 조정이 따로 될 일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콕 플랫폼은 가치 보장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가치 보장형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가치 보장이라는 의미 자체는 저는 그냥 거의 금액 보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암호화폐로 했는데 암호화폐를 가치 보장형이다라고 가치 보장이 된다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콕 가격 조정 시 환율 상승 시 환율하고 콕 가격 이거하고 뭐 별 차이 이거는 의미를 굳이 둘 필요가 없어요. 콕 가격 조정. 근데 여기서 콕 가격이라는 게 콕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플랫폼 가격 조정 말고는 할 수가 없는데 콕 가격의 결정은 KOK의 가격 결정은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건데 뭐 환율을 여기다 갖다 붙일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 뭐 저는 이분한테는 전혀 그 어떠한 어 뭐 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일단은 여기에 가치 보장형을 언급을 해서 그래서 콕 가격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 의미 전달이 되기가 힘들어요. 콕 가격 조정 시마다 플랫폼의 교환 자산은 당초 예치한 투자 원금은 그대로 변동하지 않고 플랫폼의 교환 자산은 당초 예치한 투자 원금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에서
이분도 지금 이런 내용을 봐가지고는 원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는 현금으로 간주를 하신 것 같은데 뭐 답변을 할 만한 내용이 없네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재판은 전공법대로 사실대로 진실되게 설명해야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이 제- 제가 주장을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의견인데 저 역시 개인적으로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이건 또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일단 사기 등 재판에서 승소해야 하고, 그 다음 배임건에 대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송치와 기소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기로 뭐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에 글을 썼던 사람처럼 어, 정확한 사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성립이 어렵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 이 스테이킹과 투자에 대해 가지고 또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반드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는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어떠한 그 가치 상승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실제로 자본, 우리가 이야기하는 돈이지요. 돈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그거를 분배를 하거나 뭐 또는 이제 은행에 맡겼을 때는 이자를 받는 형태. 그다음에 이 투자의 투자를 하는 그 자체가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으로 또 수익이 난 거를 돈으로 우리는 받지요. 그런데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이게 실제로 네트워크 안정과 또는 네트워크의 보안이라든가 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를 하는 것을 스테이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투자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스테이킹에서는 현금이 움직이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 입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수익을 내는 거를 이거를 재단에서 수익을 내는 수익금에서 뭔가를 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억 개 중에서 15억 개 정도가 보상용으로 풀리는데 그 보상용으로 풀린 게 결국에는 거래소에 그리고 우리 개인들에게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쥐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개념을 자꾸 하나로 그냥 현금과 같이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아까도 뭐 용어를 쓴 거 보면은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투자라는 그 용어를 써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어, 투자와 스테이킹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뭔가를 좀 물어보셔도 뭐 답변은 투자와 스테이킹의 차이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은 사람들은 이것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기본 개념하고 구조가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다음을 갈 수가 없어요. 점진적으로 뭔가를 하나를 안 상태에서 다음을 갈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본이 망가져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뭔가를 계속 얹었을 때, 한순간에 또 다음 단계에 갔어도 바로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과중됐을 때, 이거는 그냥 쉽게 허물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기본 개념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원금이 현금이냐 아니면은 암호화폐냐 이 부분.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게 투자 원금이냐 스테이킹 원금이냐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챗GPT한테 또 추가로 제공을 했던 그 파일이 뭐냐 하면은 그 이용자 약관에 대한 그 KOK에서 발행을 했던 이용자 약관도 같이 제공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이용자 약관에 투자라는 의미의 그 내용이 있느냐? 없어요. 서비스가 스테이킹에 대한 이 서비스는 있는데 투자에 대한 그런 뭐 서비스는 없어요. 이 투자금이라는 거는 제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하고 노트북도 필요하고 뭐 생산 설비도 필요하고 이래서 돈을 받는 거. 받아서 이 현금을 가지고서 거기 어떠한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그런 뭐 일종의 그런 것들은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용품을 사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설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고정비죠. 근데 이런 고정비조차도 돈을 쓸 게 없으면 투자를 받아야지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이만큼의 투자금을 넘겨주면은, 요러한 사람들도, 모으고, 그 다음에 뭐, 개발 또는 이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 노트북이든 뭐 이런 것들도 구매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러한 이제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제조 설비도 건물이 뭐 그 제조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없으면 건물도 임대를 하든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실제로 제조를 할 수 있는 제조 설비도 깔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그런 돈이 없을 때는 그런 돈이 투자가 됐을 때 상품이 이렇게 나오고 했을 때 수익이 나오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투자한 원금에 대해 가지고 수익까지 다 챙겨서 원금하고 수익금까지 챙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할 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투자를, 스테이킹을 한 게, 이게 도대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풀은 투자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투자풀에서 투자를 한 그 KOK, 지금 케이스타인데, 뭘 한다고 이야기들을 계속 미드업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투자를 했는 그 암호화폐들을 가지고서 이 앱 개발을, D앱 개발을 하고, 뭐, 이런 그 게임을 개발을 하고, 이런 쪽에다가, 이런 쪽에 돈이 없을 때, 거기다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 풀에다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KOK에서 스테이킹을 하는 것, 이것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로는 투자라는 개념을 넣기가 정말 이거는 애매하다. 왜냐하면은
내가 1억 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하고 뭐 해가지고 100억 원을 모아서 어떠한 데다가 이 투자금을 어디다 넣겠다라고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펀딩을 했을 때 그것과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KOK가 7달러일 때 뭐 7만 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70만 개를 하고 뭐 그러면은 7만 개 한 사람은 그러니까 7달러 할 때 만 개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7만 달러. 10만 개를 한 사람은 70만 달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을 모았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거래소의 가격이지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수천만 개를 그렇게 모았다라고 쳤을 때 이거를 돈이 없는 데다가 지급을 하기 위해서 딱 팔려고 보니까 7달러 하던 게 아주 극한 표현을 하자면은 0.0007달러가 됐다. 투자를 하려고 또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70억 뭐 70만 불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를 맞추려고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를 그 거래소에 내다 팔아도 10만 불의 1이 되어가지고 몇 달러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상자산 암호화폐라는 게 아, 투자금으로 쓸 수가 있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럼 뭐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 투자금이 그 투자금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그 가치가 온전한 거는 무엇이냐?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거를 어, 이 암호화폐로 투자금 명목으로 우리는 투자풀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았었어요. KOK는. 어느 누구도 투자풀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왜 투자라는 용어를 자꾸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헷갈리니까 내한테 전달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말도 되지 않는 말들만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그 검찰에 검찰만 네 번째 그 의견서를 갖다 넣었고, 그 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 울산경찰청만 하더라도 제가, 어림잡아도 한 10번 정도의 그 의견서, 진술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한 번도 지금 만나지를 못했지만은 만나겠다고 면담 요청서까지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 어제도 한번 확인을 했고 지난주는 하지를 않았고 그 전주에 연락을 하기도 했고 지금 검토 중이니까 연락이 곧 뭐 있을 겁니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것들은 뭐 고발도 대표 고발자로서 이 단체 고발에 참여할 사람 그 명단도 제가 다 접수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경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이루어질 때 진술도 제가 다 했고, 그 다음에 증거 자료도 저거 취합을 해서 제가 제출을 하고 또 설명까지 곁들이고, 경찰 방문을 해가지고 조사도 받고, 그 다음에 설명도 하고, 전화가 와도 전화를 하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메일로도 설명을 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글로 써가지고 또는 도식화 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울산경찰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사건, 사실은 동일한 건데, 그 피고인들이 하나는 한 명, 하나는 다섯 명이 있는 이 재판. 총 지금까지 15번을 했죠. 두 개 합쳐서. 15번을 다 저는 갔다 왔고, 방청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방청 내용을 100%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한 10%, 15% 정도 뭐 했을까 정도인데, 각 재판마다. 그러면 저는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법적인 대응을 저는 해왔었죠. 그 다음에 재판 내용에서 배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기 등과 관련된 그것도 제가 재판 내용을 듣고서 뭐 정인의 정언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변론한 내용,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 저는 다 들었죠. 그럼 저는 기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정보방에 저는 이 김주경이라는 사람, 정종옥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경찰을 한번 찾아가 가지고 증거 자료를 하나를 제시를 하고 또는 경찰을 만나서 이 범죄가 어떠어떠한 부분이라고 그 수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진술을 한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재판이 15번 정도 했을 때 15번 동안, 15번의 재판이 두 개의 사건에 대해 15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방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내용들을 들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 정보를 쉐어를 한 다음에 뭔가 피드백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내용을 전달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80만 명이 있는 중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이름으로 존재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소위 말해서 가명을 그러니까 제가 얼굴에다가 지금 이 상태에다가 가면을 하나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근데 제가 가면을 쓰고 이름을 이렇게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제 이름이 허재백인데 허재백이 아니고 홍길동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더라도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표면상으로는 홍길동이고 가면 쓴 사람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상태라선 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직접 지금까지 3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전달을 했던 내용이 요런 상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의견이라든가 정보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신뢰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전달한 정보를 내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봤을 때 맞다라고 하면은 비록 가면을 쓰고 이름이 홍길동, 실제로는 허재백이고 얼굴은 이렇게 생기는 사람인데 그러면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줌을 통해서 녹화한 내용을 그 설명한 내용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렸다라고 하면은 누군지는 확실하게 알죠. 비록 가면을 쓰고 이름이 실제로는 허재백이지만은 얼굴이 본래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가면 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전달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누적되는 그런 이제 정보라든가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신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단톡방에서 글자 몇 개 적고, 그 다음에 터사도 없고, 이름도 그게 실명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정말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니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죽음과 같은 얼굴도 내놓고, 이름도 밝히고, 나는 어떠한 정도로 지금까지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싸움을 했고,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싸움을 해왔고, 그래서 경찰에 얼만큼 어떻게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피해자들의 피해 상태를 얼만큼 어떻게 알렸는지,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거를 주장을 하면서 떳떳이 얼굴 내놔놓고 해야죠. 근데 오늘 또 김주경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비방 무식자, 저는 무식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얘들이 지금까지 내놨는 거는 사실 그거잖아요. 뭐, 스테이킹도 하지 않은 정말 한 수백만 원 한 사람이다. 피해자도 아닌 것 같다. 공범자인 것 같다. 공범자와 한 패거리인 것 같다. 뭐 차는 또 후원금을 받아갖고 그걸 쓰는 것 같다. 이거잖아요, 전부 다. 그 다음에 그 나왔던 내용들, 제가 사기 등이 좀 어렵다라고 사기 등으로 가서는 결과가 제 개인적으로는 100% 그건 무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기가 성립이 확실하게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기 나와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제가 유료로 돈을 받고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피해자로서 피해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사실에 기반한 정보 또는 기록물을 기반으로 한 정보, 그 다음에 재판을 방청을 실제로 하고 온 사람으로서 전달하는 정보, 그 다음에 경찰에 제출을 했던 그 증거물 빼도 박도 못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의견서,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근거를 가지고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거도 없이, 뭐, 제가 여러분들, 여기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경을 정말 쓰고 싶은데, 먹고 살기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보를 스스로가 뭐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 법적인 싸움에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무도 거의 대부분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좀 파고 들어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좀 배우고 사회적인 그 인지도,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다 뒤로 숨어버려요. 더러운 놈들이죠. 더러운 년들이고. 그들은 소위 말해서 이거, KOK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이게 사기를, 암호화폐, 소위 말해서 토큰 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가상자산 사업이다. 거기에 내가 끼어들어 있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없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내 이름이 또는 내 얼굴이 만인들한테 보여지는 게 극히 싫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에 누구만 남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돈 벌어가면서 힘든 일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법적인 싸움까지 하는 데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맨날 하는 이야기가 경찰이 이야기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소인 수백 명이 왔는데 스테이킹을 직접 해본 사람을 그 확인을 해보니까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는 뭘 했느냐? 수백 명이라고 했을 때 수명을 제외한 나머지 뭐 거의 수백 명이죠. 그 사람들은 1%라고 했으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 소위 말해서 스테이킹을 직접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스테이킹을 원금으로 스테이킹을 한 게 뭐냐라고 원금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답변을 암호화폐 몇 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나머지 99%는 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현금을 누구한테 줘서 그 사람이 뭐,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보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스테이크까지 해주고 그걸 내가 내 지갑에서 내 휴대폰을 열고 딱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99%는 현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고소인들 대표라고 하는 작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거제의 시의원 출신은 자기가 스태킹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러면은 거기에 나머지 사람들 진 대표라는 사람은 자기가 스태킹을 직접 했을까? 했을 거예요. 그럼 원금이 뭔지 물어봐야죠. 어떠한 지금 뭐 챗GPT로 물어보든 아니면은 온라인상에 그 검색어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질문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스태킹이 현금이 돌아다닐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도 현금은 움직여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소장에서 검정 거래만 있었다라고 하고 돈을 받아서 가상자산으로 바꿔가지고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방의 방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올렸는데 누가 이렇게 뭐 엄지척이든 이런 표시를 해놨느냐를 이렇게 보면은 방장은 이 방장 또는 부방장들은 엄지척이든 뭐 이런 거 하나씩 올려놓은 그것도 그렇게 이모티콘이 올라가 있는 게 몇 개밖에 안 돼요. 제가 12자리 디지 이게 10 단위로 10명 이상이 이렇게 이 이모티콘을 써놓은 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건 뭐냐? 누가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그 눈팅만 하는데 그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거나 그러면은 결국에 뭐가 되느냐? 계속해서 밥통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은 이거를 계속 필터링을 하고 정제가 되어 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서 금덩어리가 있으면은 똥물이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씩 조금씩 닦아내면은 반짝이는 부분이 좀 보일 거고, 그 옆에 또 오물이 묻었으면 좀 닦아내고 해가지고 싹 닦아내고 나면은 금덩어리로 반짝반짝 거려야죠.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오물에 갇혀 있는 오물만 계속 금덩어리에다가 오물만 계속 쳐바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를 사람들이 이게 똥물인지, 그 다음에 청소를 해내고, 해서 조금, 진실이 이렇게 보이고 사실이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그만 저와 같은 사람이 이 똥물들을 좀 제거를 해놓으면 또 와서 또 쳐바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확한 정보는 계속 가려진다는 이야기는 뭐 똥물을 그렇게 바르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눈을 이렇게 요만큼 감춰져 있고 요렇게 되는 거를 아예 다 뭐 못 보도록 뭐 눈을 막는다든지 귀를 막는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오늘 그 검찰에 또 의견서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 우체국까지가 약 한 5분 거리 정도 돼요. 걸어서 가면서 아까 봤던 그런 이제 어,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을 좀 읽다 보니까 아, 이것들은 도대체 지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올렸던 내용들을 좀 보기는 봤는 것 같은데 그걸 또 이해조차도 못하는 그런 그 글들도 지 올려놓고 그 가치 보장이라는 걸 제가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송가병이라는 사람이 가치 보장이라는 표현에 대해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제가 그거를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주장을 했다는 식으로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것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던 인간들인데 이제 와서 뭐 이 그 질문의 수위를 높이니 지랄을 뜨는데 지가 누군지를 내가 모르는데 익명으로 하면은 생 욕을 막 질러 놔놓고 거짓말을 엄청 갖다가 얹어놔도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해서 누가 그런 글을 올렸는지 확인도 안 돼요. 근데 그건 실제로는 IP 추적이라는 거를 하면은 그것도 뭐 확인이 돼요. 근데 거짓 내용들을 제가 이미 올려놓았던 글 내용에서 이미 확인을 제 스스로가 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내용이 틀리다라고 하면은 고소하라 이거요. 고소하면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확인을 하고, 고소를 함과 동시에 저는 바로 무고죄로 바로 다시 걸 수가 있어요. 그러기를 바라는데 숨잖아요.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저희 단톡방에 그런 거를 조금 올렸는데, 정말 기분이, 소위 말해서, 뭐, 더럽다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다가, 뭐 내가, 내 혼자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은, 저는 사실, 그게 그 방의 방장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올라왔던 내용들이 전부 다 거짓된 내용,
그 과장된 내용, 그 다음에 거짓된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비방을 하기 위해서 허위 정보를 가지고서 그렇게 글을 올린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내보내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방장이라는 사람, 부방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들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거기에 더 집중을 하지, 여기에 신경을 쓰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에서 피해자들 모두를 위해 가지고 뭔가를, 그,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될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고 그게 뭐 추석 전쯤에 좋은 소식을 줄 거다라고 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1월 달이에요. 추석이 언제예요? 10월 6일이죠. 그런 이야기를 한 지가 추석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달 전이지요. 그럼 지금 두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그냥 흘러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그럼 그거는 오리무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운영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톡방에 방장, 부방장 뭐 이런 사람들의 뭐 또 다른 몇몇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냐? 아니요.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한대요. 그럼 거기에 운영자가 운영진에서 뭔가를 돈을 지급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관계일 거예요, 그게. 저는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언제쯤 어떻게 될 건지 뭔가가 본래는 일이 딜레이가 되고 하면은 그러면은 왜 늦어지는지 그리고 향후에 언제쯤 이게 그 발표가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추가 정보를 줘야지요. 우리 그 경험해 봤잖아요. KOK에 쇼핑몰이 사라질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정비를 하고 뭐 해서 한 뭐 1개월 후쯤에 오픈을 할 거다. 또 뭐 하다가 결국에 그게 지금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그때는 그래도 뭐, 기간을 얼마 정도 후에 이걸 재오픈을 할 것이다. 처음에는 한 달인가 뭐 얼마 안 됐는데 두 번째까지도 그게 한 뭐 몇 개월인지 뭐 그렇게 이제 날짜 데드라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연기가 될 때는 데드라인조차도 없어요. 그럼 그런 더러운 소위 말해서 일정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 8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스테이킹을 하고, 그거를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건데, 그거를 그렇게 완전히 뭐, 일을 엉망으로 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자기들이 글로 그렇게 썼잖아요. 사람을 모으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뭐, 사람을 모아가지고, 어느 한 놈을 죽게 해라라고 만들고자 하게 해가지고 그 방을 만들었는지, 하여튼 간에 거기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어떠한 좋은 뭐 소식이 있을 거다 그런 걸 이제 내세워 가면서 했는데 그 이후로는 입을 그냥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글도 없어요. 그래서 힘도 빠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미 잘못된 정보를 계속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익명일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럼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뭐 실명을 밝혀라. 아니면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뭐 그 본인 자신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좀 밝히든지 아니면은 주디 다물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 뭐 입에 뭐 본드를 칠해놨는지 아니면은 손가락에 뭐 본드를 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피해자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챗GPT로 제가 의견을 묻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챗GPT라는 이런 툴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송하다는 표현까지 이런 툴을 사용을 하는 거에 좀, 어, 일찍 좀 알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표현까지 했는데, 이제 심지어는 챗GPT의 아까 제가 뭐 부작용처럼 그런 것들을 또 글을 또 하나 딱 올려놨어요. 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미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챗GPT가 저한테는 되게 유용한 툴이에요. 유용한 도구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희 담당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너무나 적게 줬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서 이야기를 많이 할 시간도 가질 수가 없고요. 어떠한 자료를 보내줘가지고 그거를 피드백을 받는데 한참 걸려요. 그 다음에 제가 이만큼의 내용, 그러니까, 제가 이런 법적인 문제, 이거를 범죄 행위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만한 사람도 사실 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있어요. 근데 거기와 여기에 그 시차가 있고, 그다음에 그분도 일을 하고 있는 분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챗GPT라는 게 뭐, 그 미우새인가 그게 보면 김성수라는 그 연예인이 AI 그 로봇을 가지고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그렇게 한지 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실제로 딱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얼만큼의 정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답변을 듣고 예상을 하는 거지요.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일반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할 때 그렇잖아요. 내용이 쭉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떠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가 그 몇 개의 뭐, 어, 문서, 그 파일을 주고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읽는 데의 시간이 또 일단은 무조건 하고, 주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해하는 데까지 또 시간도 또 좀 할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는 몇 페이지, 뭐, 몇십 페이지 이래 되면은 앞에 내용이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처음 접할 경우에. 그럼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고, 한 번 쭉 보고 나서 어떤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그 부분에 가서 또 보고, 또 조금 지나 또
이 다른 부분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챗GPT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길어봐야 뭐 1분도 안 걸려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거를 질문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요약까지 해가지고 네가 질문한 요지가 뭔지를 먼저 쫙 요약을 해서 딱 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쭉 이제 그 내용 정보를 의견을 이제 쭉 주고 요약되는 내용이 잘못 이해를 한 걸로 요약을 해놨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시 이 질문을 제 질문을 그게 다시 그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다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터링이 되는 거에서 제가 원하는 내용만큼 그리고 나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맞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챗GPT 이야기하니까 챗GPT를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이 챗GPT를 이용을 하면은 사실 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도 아니면은 그 툴 자체를 이상하게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범죄가 어느 범죄에 속하는지 이렇게 물어가면은 그냥 사기로밖에 안 나와요. 그렇거든요. 어,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참, 뭐, 별의별 사람 다, 뭐, 대봤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김해인가 양산인가 거기에 여자, 울산에 뭐 한 여자, 뭐 몇 명이 있어요. 저는 사마녀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도 대봤고, 전라도에 그 젊은 친구 한 사람 뭐, 지가 그 지역에 뭐 1% 안에 드는 정도의 뭐 부를 가졌다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대봤고, 뭐 별의별 사람도 다 대보는데, 아, 정말 요란스러워요. 근데 실상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 막히고, 특히나 지금 뭐 현금으로 그러니까 그들과 저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는 현금이지요. 현금으로 원금으로, 그러니까 원금이 현금으로 해서 우리는 돈을 손해를 봤다. 근데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건 현금이에요. 근데 범죄자라고 하는 쪽과 딱 마주쳤을 때 요 둘 간의 관계에서는 뭐가 오고 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KOK 지갑에 아무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KOK를 내 지갑에까지는 옮겼다 손 치지만은 스테이킹을 안 하면은 재단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재단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의 지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지갑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5만 원이 들어있고 여기에 10만 원이 들어있다. 지갑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거 요거예요. 근데 요거에서 이것도 비유예요, 그냥. 은행에 10만 원 들었는 요거를 은행으로 싹 잡아 넣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어 요거 하나는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아니다. 지갑에 15만 원이 들었는데 10만 원은 내가 은행에다 예치를 따겠다. 그러면 은행과의 관계해 가지고는 10만 원밖에 없죠. 15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거를 적금으로 했을 때 그런 거지요. 그러면은 15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을 적금을 하고 5만 원 남는 거고 10만 원은 이제 은행과 관계해서 내가 예금을 10만 원을 한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KOK 뭐 이런 게 있을 때 아니면은 그냥 한 개만 KOK만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만 개를 가지고 있다가 만 개를 스테이킹을 했어요. 재단과 관계 있는 거는 10만 개 중에서 만 개, 요것만 오로지 만 개만 KOK 지갑에 드러나 있지만은 KOK 있는 내 개인 지갑에 10만 개가 있다가 만 개를 스태킹을 하면 9만 개가 남죠. 요 9만 개는 KOK 재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바로 내보내도 되고 스태킹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거래소로 내보내서 팔아가지고 현금화 해도 되고 이걸 남았는 그 9만 개를 스태킹을 할 수도 있고 스태킹을 하게 되면 10만 개가 재단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현금이 어디에 관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스태킹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그리고 경찰이 스태킹 절차도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원금이 현금이다 그래도 뭐 그런갑다. 그러면은 거꾸로 경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 재단의 어카운트가 스테이킹 어카운트, 그러니까 스테이킹 계좌 번호가 있어야 돼요. 현금을 받았던. 그럼 이거를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 이미 보셨다시피 제가 보여드렸던 KOK 통계 스태티스틱이라는 자료에 더 비트이더 USDT 개수 뭐 이런 걸 나와 있었죠. 경찰에서 만들었던 범죄 일람표에도 쭉쭉 하고 나서 뭐 암호화폐 종류, 수량, 그 뒤에 이제 원화 관련된 거 두 개를 넣어놨는데 순서가 현금이면은 이 스테이킹 관련돼 있는 암호화폐와 관련해가지고는 다 빼고 그냥 현금만 적어 놓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쓰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소장에도 돈을 받아 뭐 가상자산으로 바꿔가지고 했다? 우리가 가상자산으로 직접 넣었는데 제가 직접 해봤고 해본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냥 완전히 엉망으로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사기등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게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모두가 현금이 오고 가야지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금이 현금으로 둔갑이 되어 있는 거고 수장에도 금전 거래만 있었다는 거고 돈을 받아서 가상자산으로 바꿔가지고 투자금 명목으로 우리가 예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